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항공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화물 사업의 매각을 포기를 하면서 경쟁 우려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면서 노선을 반납한다던가 아니면 화물을 매각하는 등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이 현재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과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쟁력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항공의 수익성 전략 두 가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형 항공사를 좀 쫓는 제주항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차트적인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을 전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좀 리스크적인 측면 축소가 되고 있고, 이제 여객에 대해서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소폭 이제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까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딱 5분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라서 배분되는 운수권이라던가 슬롯, 화물 사업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항공사들이 굉장히 분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시장에서 나온 운수권이나 슬롯 화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독점 우려가 예상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가 수익성이 높다는 것도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업계에서도 이제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이 계열사가 합친 통합항공사가 등장을 하면서 기존 저비용 항공사 1인 제주항공이 선두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이렇게 인수에 좀 참여할 것을 예상을 했지만, 제주항공은 이 사업에 입찰에 손을 뗐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합병 과실을 확보한 다른 항공사 대비를 해서 경쟁력 악화가 조금 우려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제주항공이 이렇게 입찰에서 빠지면서 에어프라임이야 이스타항공, 에어인천 중 한 곳이 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화물 사업뿐 아니라 유럽 일부 노선도 TA항공이 좀 많이 확보를 한 모습을 보였죠. 4개의 노선, 특히 수익성이 좋은 파리 노선을 좀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좀 경쟁력이 좀 우려가 되고 있고, 이 미주노선도 좀 수익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비행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수익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미주노선은 대한항공한테도 좀 효자 역할을 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미주 노선도 이제 에어 프레미아가 좀 가져갈 것으로 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라던가 뉴욕, LA, 시애틀 등 이런 5개 노선에 대한 독점을 미국 당국에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좀 반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수익성이 좀 높은 알짜 노선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LCC들의 경쟁에서 제주항공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죠. 보잉 737, 8, 50대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기종에 좀 집중을 한다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는데, 이런 보잉 738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항거리가 길지만 유럽까지 가기엔 부족하기 때문에 TA항공이 중대형기를 도입해서 유럽을 운항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운항거리가 짧아서 유럽 노선 운수권에서 좀 제외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대형기 도입을 통한 이 내용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이 제주항공 측에서 장거리 기재를 도입을 하는 것은 회사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거리 기재 도입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고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거리 노선은 좀 이렇게 제주항공이 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보잉 737-8로 좀 전략을 좀 짜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존대로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이 중단거리 노선에 좀 집중을 하면서 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좀 수익을 내겠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전략도 좀 저희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 1분기에 여객 좀 실적을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 제주항공의 1분기 국제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2만 명이죠. 이 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 항공을 280만 명을 좀 거의 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노선 이제 이렇게 이게 노선 여객을 좀 많이 좀 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중에 약 85%가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아시아 내 운항 점유율을 좀 늘리는 것만으로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단일 기종 50대의 계약을 앞서 체결한 바가 있다고 했는데 단일 기종을 운영하게 된다고 한다면요. 항공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때 항공기 제조사에서 할인율을 많이 높여주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서 정비라던가 아니면 조종사 인력, 운항 스케줄을 관리할 때 이점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주항공은 두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보잉 737-8의 도입으로 비용적인 이 절감, 비용 절감과 더불어서 기존 노선 주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라서 일본, 오사카, 사포로, 후쿠오카 등 일부 슬롯이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슬롯의 배분인데 이 배분을 확보해서 일본 점유율을 더 높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본 점유율이 1위였죠. 그리고 일본 노선 같은 경우에도 수익성이 높고 향후에도 경쟁 강도가 좀 많이 적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특성상 이렇게 일본은 기재 여력 그리고 일본의 현지 공항의 슬롯 여유를 저희가 한번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증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급 과잉 리스크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속해서 엔저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견조한 여객 수요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좀 유지된다고 한다면 높은 운임 수준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주항공이 이제 대한항공의 이런 합병에 대한 슬롯을 확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이런 LCC들의 다른 LCC들이 과실을 따먹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적어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대나무를 슬롯을 탈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합병에 대한 상황과 합병에서 인한 과실을 좀 얻지 않고 다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제주항공에 대해 좀 살펴봤고요.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리스크적인 측면, 특히 이제 매출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리스크가 좀 축소가 된 모습을 보였고, 여기 같은 부분에서 저희가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면들 덕에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올해 이제 실적 시즌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실적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지지 저항을 받았고 장기 이동평균선 241선과 얽혀져 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리스크적인 측면 환율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유가 같은 측면이 있겠죠.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항공이 비행기를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구입 비용을 달러로 하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은 제주항공한테 좀 많이 악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적인 측면이 만약 부각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 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입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 부분까지 좀 열려 있다는 부분도 이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제주항공이 이제 다른 항공사들에 비해서 조금 이 합병에 대한 과실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